안녕하세요. 오, 생명입니다. 사고 접수 관련해서 연락드렸고요. 보호자분 성함이 윤지영 씨 맞으시죠? 나는 그 순간 모든 소리가 꺼진 것 같았다. 윤지영, 남편의 전 여친, 그리고 지금 그 이름이 보험금 수령인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어떻게 그 이름이 아직도 남아있지? 사고는 갑작스러웠다. 신호 대기 중이던 남편의 차를 과속으로 달리던 화물차가 그대로 들이받았다. 병원으로 실려간 그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의 서랍에서 유언장 초안 파일을 발견했다. 윤지영, 혹시라도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 사람만큼은 마지막까지 미안하지 않게 남기고 싶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상하게 웃음도 안 나왔다. 지금부터 내가 겪은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 보려 한다. 처음 윤지영이란 이름을 들은 건 남편과 연애할 때였다. 어렸을 때 첫사랑 같은 애가 있었어. 초등학교 5학년 때 전학 간 애인데 그냥 그랬어. 나는 그냥 웃어넘겼다. 그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줄 몰랐으니까. 근데 그 이야기는 결혼하고도 한 번 더 나왔다. 너 SNS로 동창들이랑 연락 안 해? 요즘은 다 찾아보더라. 윤지영도 우연히 다시 연락됐었어. 그 이름이 그때 처음으로 또렷하게 들렸다. 윤지영, 초등학교 첫사랑, 그리고 어른이 되어 다시 나타난 사람. 남편 말로는 어른이 된 후 진짜 우연히 다시 마주쳤다고 했다. 중간에 연락 끊긴 채로 살다가 동문 모임에서 재회했고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다고. 그리고 6년을 만났단다. 결혼 얘기도 있었지. 근데 여러 가지가 겹쳤어. 지영이 쪽 집안 사정도 그렇고 내가 그땐 좀 많이 힘들기도 했고 나는 듣는 내내 내가 지금 남편의 현재인지 그 사람의 과거 연장선에 있는 건지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이름을 그렇게 툭툭 꺼냈다. 아무렇지 않은 척. 근데 나는 지금 아무렇지 않지가 않다. 그 사람은 윤지영 얘기만 나오면 말투가 조금 달라졌다. 어떤 감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늘 조심스럽고 어딘가 아쉽고 또 어딘가는 미안해 보였다. 그땐 내가 너무 가난했어. 직장도 불안정했고 몸도 안 좋고 그 애가 내 옆에 있으면서 참 많이 힘들었을 거야. 말투는 담담했지만 나는 그 안에 무언가 묻혀있는 게 느껴졌다. 그래서 그냥 그 애를 놓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이유는 단순했다. 그 사람 말대로 그땐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남자가 사랑이라는 이유 하나로 누군가를 옆에 붙잡아두면 안 될 것 같았다고. 그렇게 이별을 선택한 거라고 했다. 근데 그게 진짜 선택이었을까?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 사람이 진짜로 윤지영을 떠났던 건지 아니면 떠밀리듯 포기했던 건지 계속 헷갈렸다. 가끔 그 애가 아직 힘들게 살고 있을까봐 그게 마음에 걸리긴 해. 그 말은 이미 윤지영을 잊지 못했다는 뜻으로 들렸다. 나는 그게 더 괴로웠다.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 남편은 늘 다정했다. 그리고 조용했다. 가끔 멍하니 창밖을 보는 걸 빼고는 문제될 게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 핸드폰 알림창에 낯선 이름이 떴다. 윤지영. 나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동창 모임 단톡방 알림이야. 남편은 태연하게 말했다. 진짜 그랬다. 그 알림은 동창회 단체방이었다. 윤지영이라는 이름도 그 안에 있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찝찝함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또 다른 순간들. 서랍 깊숙한 곳에 꽂혀있던 오래된 사진 한 장. 오래된 티셔츠, 포켓 안쪽에 남아있던 색 바랜 편지 조각. 누군가에게 특별한 기억이었던 듯한 작은 물건들이 우리 집 구석구석에서 발견됐다. 그걸 물으면 남편은 웃으며 넘겼다. 예전에 꺼낸 걸 그냥 정리 안 했나 봐.
그 웃음은 어딘가 불편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의 노트북 바탕화면 한쪽 구석에 조용히 놓여있던 파일 하나, 윤지영 보험 관련. 나는 그 파일을 열지 못했다. 아니, 열지 않았다. 믿고 싶었으니까. 그냥 우연이겠지. 과거를 깔끔히 정리하지 못했을 뿐이겠지.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모든 건 그날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됐다. 안녕하세요. 오, 생명입니다. 사고 접수 관련해서 연락드렸고요. 보험금 수령인 관련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나는 정신이 멍했다. 수령인 성함이 윤지영 씨 맞으시죠? 순간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윤지영? 아직도 그 이름이 남아있다고? 사고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남편은 신호 대기 중에 과속하던 화물차에 그대로 들이받쳤다. 차는 폐차 직전까지 망가졌고 남편은 아직 의식이 없었다. 병원 응급실 대기실, 텅 빈 하얀 벽만 멍하니 보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남편의 가방 안쪽에서 뭔가 튀어나온 걸 봤다. 구겨진 서류 파일, 보험 계약서, 거기에 적힌 수령인, 윤지영. 나는 몇 번을 눈을 비볐다. 아무리 다시 봐도 거기엔 내 이름이 아니었다. 그리고 파일 구석에 개인 유언장 초안이라는 문서. 나는 손이 떨려서 파일을 열지 못했다. 몇 번이고 심호흡을 하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문서를 펼쳤다. 혹시라도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윤지영, 그 사람한테만큼은 마지막까지 미안한 마음을 남기고 싶지 않다. 딱 그 한 문장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냥 숨을 쉬는 것도 힘들었다. 여기까지 와서도 남편은 나보다 윤지영이었다. 남편이 입원한 지 이틀째 되는 날, 시어머니가 병실에 오셨다. 나는 어떻게든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얼굴만 마주쳐도 속이 다 뒤집어질 것 같았다. 그러다 그 말이 나왔다. 아직도 그걸로 화가 나 있니? 나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그러자 아주 태연하게 말을 이어가셨다. 보험 수령인이 윤지영인 거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잖니. 그 애가 그땐 너보다 훨씬 오래 같이 있었고 아무튼 그랬으니까 그랬던 거지. 숨이 막혔다. 그걸 왜 지금까지 수정 안 하셨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더니 그건 내가 알 일은 아니잖아 하셨다. 그럼 지영 씨가 수령인이란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살짝 난처한 얼굴을 하셨다. 그 애는 어렸을 때부터 참 안쓰러운 애였어. 우리 집이랑도 많이 가깝게 지냈고 솔직히 말하면 가족 같은 애였지. 그래도 저는 아내인데요. 나는 분명하게 말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조금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말했다. 아이고, 그냥 넘어가자 좀. 이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 순간 뭔가 확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사람한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애가 너한테 뭘 해달래. 그냥 보험 수령인으로만 돼 있었던 건데. 나는 말이 안 나왔다. 그리고 그 마지막 멘트. 지영이 걔는 착한 애야. 어렸을 때부터 사정이 딱한 애였거든. 그냥 한 번 도와준 거야. 그 말이 왜 그렇게 내 가슴을 찔렀는지 모른다. 남편보다 시어머니가 더 아프게 했다. 남편은 사고 5일째 되는 날 의식을 되찾았다. 의사 선생님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조금도 다행스럽지 않았다. 남편이 눈을 떴을 때 처음 본 얼굴은 나였다. 그는 내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리고 말했다. 다행이다. 너 안 떠났구나.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손을 놓을 수도, 잡은 채로 있을 수도 없었다. 그 후로도 나는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다. 유언장도, 보험금도, 지영이 얘기도, 그 어떤 말도 꺼낼 수가 없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지금의 내가
모두 알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는 걸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렇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채 며칠을 함께 있었다. 지금도 여전히 병실의 시계는 멈춘 듯 천천히 움직인다. 그리고 나 역시 이 결혼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 못한 채 그 옆에 앉아 있다. 내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묻는다. 나는 이 사람을 정말 사랑했던 걸까? 그리고 그 질문엔 아직도 대답할 수가 없다.